이어서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듣겠는데요. 먼저 이화여대 교육공학과의 소효정 교수님, 저희 교수학습을 전체를 총괄하시는 센터를 이제 맡고 계시다가 이번 임기를 다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더 의미 있게 토론을 해주실 것 같아요. 코로나의 1학기를 지금 우리 이화여대를 총괄해 주셨던 우리 소효정 교수님, 큰 소리 없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공유됐는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두 분 발표 들으면서 저도 막 빠져들어가고 저렇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 약간 반성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특히 손지선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영어를 배웠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종 토론을 맡았고요. 첫 번째 발표하신 그 이지영 교수님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의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제로 그냥 제가 좀 드는 생각, 뭐 이렇게 최근에 드는 생각이기도 하고, 약간 이 교수님 발표를 보면서 더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동일한 문제의 반복,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이라는 부제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발표에서 첫 부분에서는 이제 그 약간 인식조사 하신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한 1000분 정도가 참여한 그 설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약간 일반적인 패턴이 보인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상, 이제 코로나19에서 온라인 수업을 전면적으로 해야 됐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를 이제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조사를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의 선호도는 비실시간이 훨씬 높다. 그리고 비실시간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교수자보다는 학생이 훨씬 높더라. 뭐 이런 패턴.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영상 기반이 더 높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에 뭐 교수자 얼굴이 나와야 되냐 마냐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온라인 학습에서의 장점과 단점도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장점, 뭐 유연성, 시간과 장소 모든 면에 있어서 유연성이 증가한다. 학생들은 가장 큰 부분이 반복 학습입니다. 예, 수업 시간 특히 이게 공대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그 처음에 이제 강의 못 따라가면 그 누적되는 현상이 굉장히 공대에 많았는데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면서 반복 학습하면서 이제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단점은 다시 또 시간입니다. 교수자는 강의를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학생은 과제가 많다. 예, 계속 교수님들이 알림 올리고 뭐 과제 내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 같다. 그리고 학생의 주도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주도적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동일하게 이제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거죠. 학생들의 이제 인식도 아까 이제 잠깐 설문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좋은 과목, 온라인이든 아니든 간에 뭐 성적 잘 주는 과목, 팀플 없는 과목, 시험 쉬운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에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체리 씨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직원이 말을 해줘가지고 저희 센터에 있던 직원이 말을 해서 체리 씨 영상 한번 가서 인스타에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짤막하게 올립니다 인스타에. 그런데 엄청 뭐 인기를 끌었어요. 초반에 저희가 이제 3월에 이제 초반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뭐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전면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냐, 그러니까 약간 4강 꿀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해시태그 된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학생 이제 스토리가 맨날 수업에 늦는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에 딱 늦게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뒷문으로 들어오지 왜 앞문으로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혼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그 보시면 뒷문 없는데 막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다음 몇 주 있다가 이제 그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아유 그럴 줄 알았지라고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맨날 늦던 학생이었잖아요. 온라인 처음엔 잘 듣다가 어떻겠어요. 나중에 이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11시에 일어났는데 뭐 9시 반 수업 벌써 놓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넷플릭스나 봐야지. 그래가지고 뭐 정답은 뭐 예를 들면 뭐 수강 철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가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사례를 보면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힘들었던 학생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이제 가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제 뭐 이제 관점에 대해서 공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그 설문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 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로 온라인 수업하면은 준비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들까? 그런데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동영상 강의 준비하는데 진짜 힘들었어. 막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에요. 뭐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강의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는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다. 뭐 수업의 질인 거죠. 그렇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내가 학생들 이해도 체크도 빠르고 뭐 피드백 주기도 좋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오프라인 수업 못지않게 모든 게 뭐 가능하더라. 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나는 좋더라. 라는 관점. 그러니까 yes, no가 다 공존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수업을 했으면은 다 겪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공존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이제 그 질문에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온라인 수업이냐 오프라인 수업이냐 결정해라. 그리고 학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집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자꾸 이분법적인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반대선상에 놓고 학교와 집을 반대선상에 놓는 그러한 사고를 계속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갈등의 구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입해 있는 학회인데요. 이게 러닝 사이언스 학습과학 학회인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성명을 발표를 했었어요. 학생들이 학습을 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학교를 오픈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학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상당히 이제 반대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들이 얘기하는 게 꼭 물리적인 학교에 안 가도 수업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와 결정을 강요하는데 우리가 놓쳐야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는 사실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문제가 온라인 수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피드백이 부재하고 모호한 평가 기준이 있고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라는 게 이제 그 인식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문제의 본질은 사실 뭐 수업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수업의 원칙이 뭐냐, 그리고 내가 좋은 수업의 원칙을 지키고 있냐라는 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지영 교수님의 발표 사례가 사실은 이러한 기본의 원칙, 기본적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요. 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공감입니다. 엠퍼시 부분인데요. 좋은 설계는 사실 공감에서 출발하는 거더라고요. 아까 그 손지선 선생님도 뭐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막 이러한 그 학생을 이해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설계가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에서 출발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교수님 이제 발표를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제 이러한 명제가 있어요. 평소 수업에서 학습과 소통이 이루어지던 방식을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구현해 보자. 내가 좋은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러한 이제 활용 팁으로 한 3가지 이제 좀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태클링 해가신 거죠. 발표에서 이제 시선 고정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자가 이제 추구하는 좋은 수업에 대한 철학, 비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시작하신 거죠.
나는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실험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셨다는 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뭐 발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조금 생각해 봤던 바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19,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담론이 많은데요. 현재와 미래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은 시간 기반의 뭐 타임 바운드된 이제 교육의 방식은 붕괴될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확실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뭐 일어나서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이 수업을 듣고 저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고 굉장히 당연했던 루틴이 붕괴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요. 학생의 선택권이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유연성이 증가될 거라는 것은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 형상인데요. 이제 혁신적인 방법을 수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혁신을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저는 뭐 혁신 몰라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이랬거든요. 굉장히 새롭고 거리가 있었던 방법인데요.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롭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전면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면 가족이 참여하는 뭐 수업, 그다음에 홈스쿨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익숙해진 패턴이 돼버린 거죠. shared experience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혁신적 방법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할 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미네르바 스쿨 이제 화면인데요. 제가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발표를 할 때 미래교육이 뭐 이것도 가능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막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요 이러면서 이 동일한 이 화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때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장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떠한 게 이제 일어날까? 감히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렌디드 러닝, 이제 혼합학습은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이해하는 혼합학습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밖에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형태의 새로운 혼합 방식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가족 참여형 학습이 강화되니까 당연히 이제 책무성, 책임감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패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사실 재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상이 조금 좋으면서도 약간은 두려운 게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다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약간 강요된 사용이거든요. 내가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 약간 forced usage, 강요된 이제 사용입니다. 저희가 뭔가 하나의 그 새로운 방법이나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때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는 그게 있네, 어웨어니스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알아볼까, 그래서 이제 뭐가 가능하지라고 이제 탐색을 해보다가 조그맣게 시도를 해보다가 그러다가 야 이거 가능하대. 그러면서 이거 좋대라는 이렇게 6단계의 이제 그 발달이 원칙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러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사용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라든지 아니면 내가 트라이아웃,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없이 바로 사용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정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